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결국 삼성전자가 6만원 선도 깨졌습니다. 대한민국 대장주도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74조 원이 필요한 곳이 있고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200조 원의 자금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특히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대규모 인수합병, M&A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한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은 큰일 하셨다는 의미심장한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단지 하루였습니다. 저점을 찍고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다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은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는 미국이 현재 경기 침체에 이미 빠져 있다고 답했습니다. 2명 중 1명 이상의 시민은 체감하는 경기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올리니 다른 국가들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우게 하고 결과적으로 다우지수가 3만 선 아래로 떨어지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우지수가 3만 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2022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 갭 하락은 당연히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코스피 3분 차트를 보면 증시 개장 후 갭 하락으로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낙폭을 축소하면서 힘을 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지점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기회가 시작되는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불안 요소였던 FOMC 결과가 발표되자 다음 날 짧지만 하루의 반등세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불안 요소들이 해결될 때마다 적어도 단기 반등 흐름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이 어려워도 기업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신사업을 진행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섹터, 테마를 파악한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댓글로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저 역시 더 좋은 정보들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을 넘겨 넉 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초기 전망과 달리 길어진 전쟁은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서 또 한 번 전 세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단결과 분화,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식량 문제 등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따져본다면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영향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대폭 축소했고 그로 인해 유럽 전역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가장 추운 내년 1월 한겨울에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가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 유럽이 서로 다른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15일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약 1조 2790억 정도 되는 규모의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유럽의 주요 리더인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전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위기에 서방의 대러시아 단일 대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영국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금요일 우크라이나 대표와 재계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영국 기업들이 키예프의 핵심 인프라 재건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도 이런 흐름에 편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차기 후계자로도 주목받았던 파트르쇼프는 러시아는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정치적 외교적 합의에 도달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전쟁 종식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점점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을 주시해야 합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토와 인프라를 다시 쌓고 만들듯 여러분들의 계좌를 다시 복구해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에버다임입니다. 현대에버다임은 현대백화점 그룹의 계열사로 종합 사업 분야에 대응 가능한 중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현대에버다임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2월과 3월 계속해서 행보를 하며 지루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5월 초부터 급등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6월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금요일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에 거래량이 들어왔고 금요일 캔들이 또한 60일 장기 이평선의 몸통으로 닿고 있습니다. 현재 매물대가 소화되고 있는 가운데 캔들의 몸통이 5일과 11선을 모두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이 계속해서 이슈를 받는다면 다시 한번 앞선 거래량이 나타나며 또 한번 좋은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음 종목은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서암기계공업은 공작기계 전문회사로 기어, 척, 실린더, 커빅 커플링 등의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고객사로 두산인프라코어, 삼성테크인, 현대위아, 화청기공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암기계공업 일봉 차트를 보면 5월달부터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6월달 증시가 좋지 않을 때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앞선 저항라인을 지지라인으로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더 낮추지 않고 버텨준 모습입니다. 금요일에도 앞선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진 가운데 매물대가 소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차트를 길게 보면 지금이 상당한 고점 라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점 부담감이 있다는 사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해인입니다. 해인은 건설기계 및 육상용 발전기 등을 수입 판매하는 전문 기업으로 글로벌 건설기계 제조사인 캐터필라, 메초 등의 제품을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해인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연초에 1분기 정도는 계속해서 횡보하며 지루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5월달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등했습니다. 이후에 다소 빠지긴 했지만 빠질 때도 앞선 지지 라인인 9,000원대를 계속해서 잘 지켜주면서 버텼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앞선 패턴이 다시 한번 나타난다면 또 한번 좋은 상승세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감염병이 나타났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지난달 6일 영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뒤 한 달 만인 지난 6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어 열흘 만에 확진자가 규모가 2배인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발생 국가도 38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스페인, 독일 등 유럽에서 전파되더니 북미 국가를 넘어서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으로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빠른 확산에 세계보건기구도 경계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거브러 여수수 WHO 사무총장은 국제보건 규정에 따라 오는 23일 긴급위원회를 소집해서 원숭이 두창이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규정으로 지금까지 모두 6차례만 선포되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건 코로나19와 소아마비입니다. 코로나 초기에도 남의 나라, 남의 일로 여겼던 감염병이 한 국가를 넘어서 전 지구적인 몸살로 번졌습니다. 이후에도 코로나19 백신 생산 초기에는 백신 품귀 현상, 특정 국가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덴마크 제약사 바바리아 노르딕의 천연두 백신 진네오스만이 유일하게 원숭이 두창 백신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2년간의 어려움을 떠올려 볼 때 원숭이 두창이 팬데믹으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 어려운 시기를 겪어보았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은 더 곽광받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 사태와 같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관련 종목의 상승, 그 흐름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WHO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감염병 관련주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종목 첫 번째는 녹십자 MS입니다. 녹십자 MS는 체외 진단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지난 2018년 질병관리본부 용역을 받아 약독화 두창 백신 개발에 참여한 적이 있어 관련주로 분류되었습니다. 녹십자 MS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1월 최저 5,650원을 기록했는데 이후에 다시 한번 쌍바닥을 기록하고서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증시가 좋지 않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하락을 했을 때도 앞선 저항 라인을 지켜주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금요일 캔들이 2월 달에 저항 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딛고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이번에는 앞선 고점을 몸통으로 한번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캔들의 윗꼬리가 다시 한번 전고점 라인에 맞고 떨어진 점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종목은 차백신 연구소입니다. 차백신 연구소는 면역 증강제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자체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백신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백신 연구소 일봉 차트를 보면 올해 4월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며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5월 최저 6,580원을 기록하고 나서는 점점 추세를 돌려주더니 5월 말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급등했습니다. 이후에 증시의 흐름도 좋지 않으면서 급등락을 매우 심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금요일 캔들이 121선 장기 인평선에 캔들의 몸통이 닿으며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현재 6월에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인 9,600원대까지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저항 라인에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현지에서 계열사 최고 경영진, 즉 CEO들도 합류시키면서 굵직한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대규모 인수합병, M&A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중 11일 조기 귀국한 박한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은 귀국길에서 삼성 SDI 사장인 최윤호 사장에게 큰일 하셨다는 의미심장한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11박 12일 동안 떠났던 유럽 출장을 마치고 18일 귀국합니다. 이번 출장에서 대규모 M&A 결과도 들고 올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3년 안에 의미 있는 M&A를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6년 11월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한 이후 6년 가까이 M&A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 M&A 결과가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머지않은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M&A에 투입할 수 있는 자산도 최대 2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기에 선택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삼성 M&A 관련주들을 챙겨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은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은 금융업체로 라이다 부품을 국책 가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어 삼성 M&A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일봉 차트를 보면 올해 5월 11,300원에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부터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6월에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잘 이어졌고 특히 최근에 골든 크로스도 나타났습니다. 현재 금요일 캔들이 올해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인 13,000원대에 몸통으로 닿아 있고 매물대도 소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캔들의 아랫꼬리가 5일선을 닿아 있으면서 좀 더 상승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지금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에 닿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꺾일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우림 PTS입니다. 우림 PTS는 산업용 감속기, 트랜스미션, 항공 부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우림 PTS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5월부터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금요일에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캔들이 5일과 11선의 단기 이평선을 몸통으로 돌파했고 전고점도 함께 돌파하면서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매물대도 캔들 밑에서 소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바꾸면서 더 좋은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차트를 길게 보면 현재 고점 부담감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는 전자 직접 회로 제조업체로 삼성 파운드리와 영국의 팹리스 전문 기업인 ARM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입니다. 가온칩스는 올해 5월에 상장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21,000원대를 한번 저점으로 딛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 상승했고 상승하면서 최고가인 39,500원까지도 도달했었습니다. 금요일 캔들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동 평균선과 매물대가 모두 캔들 밑에 자리한 것은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3분 차트를 보면 비록 시작은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괜찮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의미 있는 거래량도 나타났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버티고 이겨낸 여러분들이 웃을 일이 많은 한 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좋은 결과들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